목요일 저녁 11시 19분입니다. 이번 영상이 오늘 두 번째 전체 영상이고 한화를 볼 텐데 매수 타점도 보고 차트도 보고 지금 일봉상으로는 많이 올라갔지만 뭐 다 아시다시피 얘는 매수 타점들이 여전히 겹겹이 층층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한화가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화의 메커니즘을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제대로 많이 못 들어간 이유가 왜 그래요? 여러분들은 드림텍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겸사겸사해서 볼 테니까 제가 영상을 그냥 아까 직전 첫 번째 영상만 찍고 마무리하려다가 코감기가 너무 심해서 콧물 때문에 말을 못 하겠어요. 네. 근데 좀 좋아져서 좀 직전 영상이랑 그 텀이 생겼습니다. 일단 지겨우셔도 이 내용은 들어야지만 이제 영상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오늘 서 있는 이 캔들의 위치가 파동상 어느 부분과 대응하는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큰지 하락할 여력이 더 큰지를 여러분들과 카운팅도 해가면서 같이 보는 채널인데 일단 오른쪽 위에다가 우리 채널에서 만든 엘리어트 파동 이론 영상 링크를 올려드리고 영상 말미에도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 뭐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든 10분 남짓한 간단한 영상이니까 영상을 보시면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뭐 굳이 영상을 미리 보시지 않더라도 네,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일단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형이 요 모양이죠. 1, 2, 3, 4, 5, A, B, C 1, 2, 3, 4, 5 이렇게 진행되는 모양을 기본형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게 기본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HTS 화면에서 이런 모양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고 이런 모양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여기 2파, 여기 2파, 여기 4파, 여기 2파와 4파의 길이와 혹은 조정 모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말로 하면 좀 그래도 모양 보시면 금방 아세요. 1, 2파가 길면 3, 4파가 짧고 5, A, B, C 그쵸? 2파가 길이가 길면 4파가 짧고 5, A, B, C 이런 모양이 있고 아주 그냥 단순하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반대로 2파가 짧으면 1, 2파가 짧으면 3파가 나오고 4파가 길겠죠. 그리고 5, A, B, C 1, 2파가 짧으면 4파가 길다. 요 모양이죠. 이 모양이에요. 한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오셨을 때 그런 거고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다가 최근에 각도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꼬라지를 보고 일단 한번 본타를 한 다음에 그래 통으로 넘을 때 사야지. 드림텍 할 때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드림텍 할 거예요. 여기 있잖아. 보면 한화의 연봉을 보자고요. 1, 2파가 짧으면 3, 4파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쵸? 거의 10년 넘게. 그러면 일단 스타트가 시작이 되면 어디? 정고점까지는 가겠지.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찾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재작년 우리 채널의 메인 종목 두산 LS 하이로코리아 두산이 요 모양이었죠. 그래서 매수를 한 거니까 1, 2파가 짧고 3, 4파가 길고 일단 한번 스타트가 되면 여기가 메인 매수 타점이니까 넘으면 정고점까지는 가겠다. LS도 1, 2, 3, 4파가 길면 더블맨 4파의 저점은 1파의 고점을 침범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런데 그냥 크게 3번 상승이라고 보고 LS도 여기까지는 때려 죽여도 간다. 또 뭐 있었어요? 현대오토에버. 이건 뭐 채널에 워낙 유명한 종목이니까요. 월봉으로 보면 여기서 현대오토에버도 월봉으로 1, 2파가 짧으니까 3, 4파가 길다. 그리고 일단 스타트가 되면 최소한 때려 죽여도 정고점까지는 가는 거죠. 5파가. 5파가 아무리 짧게 나와도 먹을 자리가 충분히 있다. 그 다음 나온 게 드림텍이에요.
드림텍. 드림텍도 월봉으로 보면 1, 2파가 짧고 3, 4파가 길게 일단 한번 스타트가 되면 얘도 전고점까지는 가겠다. 그런데 얘가 못 간 거죠. 가다가 무너진 거지. 그러니까 드림텍을 보고 한화를 그냥 그래서 우리가 한화를 잘 보세요. 자, 한화를 월봉으로 한번 크게 보자고요. 어제 영상에서 어제 거의 종가에 매수했다 그러길래 제가 미친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본인은 월봉 매수 타점 라인 넘을 때 매수를 했다고 해서 네. 그건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한화도 월봉으로 보면 크게는 어디예요? 여기랑 여기 쌍봉 요 라인 넘을 때가 메인 매수 타점이고 그 다음은 여기 쌍봉 요 라인이 두 번째 큰 메인 매수 타점이고 마지막 매수 타점은 한화는 여기죠. 2000 몇 년도예요? 2011년도 1월달 여기가 이렇게 세 번이에요. 메인 매수 타점은. 언덕 넘을 때마다 매수하는 거니까. 그런데 한화를 최근에 매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본탈에. 여기 근방에서 사서 얘가 살살살살살살살 이렇게 올라가니까 각도가 항상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급한 차트여야 좋은 차트고 반대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들은 가더라도 한번 쉬었다가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메인 일반적인 모양이에요. 각도가 살살살살살살 완만하게 가면 이렇게는 못 간다고 보는 거니까. 열의 9은 가더라도 한번 쉬었다가 빵 가야 된다. 그래서 한화가 최근 지난달 일봉이 떨어진 각도에 비해서 살살살살살살살 올라가니까 이 전고점 부근에서 다 팔았어요.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그치?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빵 가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는 화요일날 매수를 했었어야 됐으나 이것조차도 드림텍에 대한 그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주저한 거죠. 그치? 복귀하는 거예요. 복귀. 그리고 나는 더블맨 이런 밑에 있는 일봉상 따위의 매수 타점에 휘둘리지 않아. 나는 월봉으로 크게 안전빵으로 살 거야. 라는 사람들은 여기 쌍봉. 여기. 또 남아있는 건 여기예요. 아니 그럼 더블맨 어제 못 산 사람들은 얘가 53,000원 넘을 때까지 한화는 신규로는 들어갈 수 없는 거야? 그건 아니죠. 언덕 넘을 때 사는 게 맞다 하더라도 얘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상승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번 달에 여기까지 가려나? 설마. 그치? 가더라도 여기서도 또 조정받고 이렇게 간다면 여기를 넘을 때 매수 타점이 새로 하나 또 생기겠지. 그치? 그래. 이번 영상의 핵심은 한화를 샀다 못 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어트 파동. 기본 개념 안에 2파가 짧고 4파가 길게 진행되는 아이들은 일단 스타트가 시작이 되면 우당탕탕탕탕 가기 때문에 잡기 힘드니까 미리 언덕 넘을 때 매수하려고 생각을 해야겠다. 그와 같은 모양은 실제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 중에서 두산, LS, 현대오토에버 또 뭐 있어요? 삼성 SDI, DENT, 뉴로메카, 선익시스템. 그래. 그거 복귀하는 거예요. 손으로 그려보라 그래도 그릴 수 있잖아요. 어떤 모양이에요? 1, 2파가 짧고 3, 4파가 길게 진행되다가 5파가 일단 시작되면 슈팅. 이런 애들이 1, 2파가 짧고 4파가 긴 엘리어트 파동의 얘도 기본 모양이죠. 얘도 기본 모양이잖아요. 그치? 그래. 요거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모양 중에 드림텍 할 거예요. 들어보세요. 한미약품도 연봉으로 지금 비슷한 모양이에요. 연봉으로 1, 2, 3 2파가 짧으니까 4파가 10년 동안 진행돼서 일단 얘가 스타트를 시작하면 어떻게? 전고점까지는 가겠다.
아까 댓글 보니까 한미약품 얘기하시던데. 그리고 월봉으로 보면 크게 보면 얘도 메인 매수 타점은 이 쌍봉의 여기 언덕이 1차, 그 다음은 2차, 3차. 얘도 이거죠. 그치? 네. 그런데 드림텍, 이거 지금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드림텍은 네이버랑 비슷한 시기였어요. 이렇게 이 각도로 떨어졌다가 살살살살살살살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들은 가더라도 쉬었다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고점 부근에서 한번 매도 포지션을 잡고 그냥 올라가면 내버려 두고 아니면 한번 쉬었다가 빵 가면 거기를 통으로 넘을 때 이런 모양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현대로템 월봉, 현대로템 월봉.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 각도로 올라가는 아이들은 여기를 우당탕탕 넘는 게 아니라 한번 빵 쉬었다 가면 그래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매수해도 늦지 않잖아요. 늦지 않아. 그치? 그래서 드림텍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 각도로 가는 애가 쉬었다가 이렇게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쭉 빠지는 거고, 또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뭐가 있었어요? 네이버도 이건 당시에 엄청 얘기했었어요. 이 각도로는 못 간다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 각도로는 못 가요. 가더라도 쉬었다가 빵 가면 네, 고점을 통으로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화도 여러분들이 얘가 지금 올라가는 꼬라지가 떨어진 각도에 비해서 살살살살살살 올라가니까 요 근방에서 다 팔아먹고 그냥 까먹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얘는 통으로 넘을 때 살 수 있었는데 충분히. 아니 산 사람들은 샀어요. 네? 네, 산 사람들은 샀어요. 드림텍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들. 각도 생각은 안 하고 네. 관뚜껑에 못 박힐 때까지 남 탓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여기 통으로. 그래서 한화는 지금 올라가는 자리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하면 아유 고점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지금은 못 사지. 그치? 지금 가는 거는 그냥 다 내버려 뒀다가 이제는 만약에 신규로 난 때려 죽여도 하나를 신규로 사야 돼. 그런 사람들은 지금 올라가는 거는 내버려 뒀다가 조정을 받고 올라가게 되면 이번 상승분의 고점이 또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네. 그리고 변치 않는 상수 이런 말은 아시죠? 네, 네, 상수랑 같은 거예요. 요 라인, 또 여기 53,018원, 요 라인은 변치 않는 한화의 매수 타점이 되겠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형 모양을 보통 엘리어트 파동을 필요 없어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파동 이론의 기본형 그 세팅된 모양으로 진행되는 차트를 눈에 본 적이 없거든. 첫 장만 딱 봐도 아니 사람은 누구나 앞에 임팩트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기본적인 상승과 하락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먹히겠냐고요. 똑똑할수록 더 안 먹히겠지. 태어나서 난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차트를 본 적이 어쩌다가 뭐 하나 나오면 나올까? DNF 월봉, 네, 그런 거나 한 번씩 나오지 보통 안 나오니까 그냥 보는 순간 책도 덮어버리고 무시하겠죠. 근데 이건 기본형이고 2파랑 4파랑 길이나 조정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화면에서 구현될 때는 이렇게 2파가 짧고 4파가 긴 경우, 또 2파가 길고 4파가 짧은 경우, 그리고 다양하게 조정 모양에 대한 내용들이 책 안에 다 있으니까 책을 한번 보세요. 이런 저처럼 유튜브 따위에게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뭐 교육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죠. 보통 책 뭐 300페이지짜리 책 한 권을 읽었는데 내가 몰랐던 내용이 한두 개만 있어도 그 책을 보는 데 성공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 내용이에요.
별거 없죠 하고 보니까 그래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래도 다음번에 이거와 비슷한 내용이 나올 때 제가 그 구독자들한테 제가 영상 말미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가셔서 그 영상 보세요. 그러려고 이번 영상 찍어 놓는 거예요. 어제 영상에도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어제 영상은 다른 종목들이랑 섞여 있는 그 특징주 영상에서 이 종목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단독 영상으로 하나 단독 영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제가 편하려고 만들어 놓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테슬라 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오늘 영상은요. 네. 요거 내일 볼게요. 내일. 주말에. 내일은 휴방이고 주말에.